시작한 건가요? 한 건가요? 예, 예.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작이 약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예. 자, 오늘 1부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오신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오늘 30분 일찍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강압성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겨레 그 현관 앞에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손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진짜. 개나리처럼. 네. 개나리.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커다란 여기 개나리. 이어폰 꽂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일주일 되는 날이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해야 될 뉴스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정말 바쁘죠. 예, 저희 원고를 준비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계속 있어가지고요. 네. 가장 최근 뉴스부터 오늘 그 주식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2,900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3년 5개월 만이다라는 지금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거기 갔어요. 한국 거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예,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은 그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부당이익이 있으면 환수하겠다. 아주 강력 조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2,900을 뚫을 때 제 계좌의 100%가 코스피에 있거든요. 내 계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내 계좌는 쏙 빼고 2,900을 뚫었지만 그래도 내 계좌도 언젠가 움직일 거라는 희망이 울지 있죠? 마세요. 아니 의외로 기자들이 최근에 주식 계좌를 텄다는 사람들이 너무 최근에요? 네.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그 전에 위험했죠. 라고 보고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들어갔다. 현명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주가 지금 조작 방송할 이런 거. 때가 아니에요. 빨리 가서 뚫어야 돼요 계좌를. 어디 안 가셔도 돼요. 이제. 여기 지금 이걸로 바로 뭐랄까? 뚫을 수가 있어. 우리 가야만 하는 줄 알고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 깜짝 놀랐네. 아유. 어디 가시게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 가서 사올라 그랬지. 예. 자, 우리 깜짝 놀랐네.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우리 장윤선 선배가 얼마나 모르시는지 확인이 되는 시간이에요. 예. 자, 아무튼 뭐 요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신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예.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장은 마감됐어요. 네. 예. 내일 하겠습니다. 냉정하죠? 네, 냉정한 진행자. 네. 자, 오늘 뉴스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취임 일주일 지났는데 연일 이어지는 회의, 뭐 매주 화요일마다는 국무회의가 있고 네. 또 뭐 비상경제점검 TF라든지 이 관련 회의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들, 지금 국무위원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의 있죠. 그분들하고 이제 나누었던 문답 같은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한테 대북 전단 살포할 때 고압가스 쓰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위법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또 관련해서 답은 없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로 기사에는 묘사가 돼 있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여기는 이제 장관이 없으니까 남성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 부처가 있냐, 부서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좀 폭넓게 보려 한다. 이번 정부의 어떤 취지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국무위원들하고 질문을 무진장 하나 봐요. 그렇겠죠. 어려운 사장님. 네, 뭐 3시간 반 회의했다, 4시간 회의했다, 김밥 먹으면서 회의했다. 그러니까 전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네. 그렇죠. 국무위원들 고달플 것 같아요. 얘기를 쭉 종합을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국무위원 전체 분위기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다 들어주겠다. 다 말씀해 보시라 이런 분위기고 오늘은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김서구 차관이 약 그렇죠. 10분에 걸쳐서 조목조목 왜 이것이 위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이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단독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 취재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자, 단독 갑니다. 예. 그 첫날 국무회의 끝나고 그날 그 스케치했을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정이 매우 이슈가 됐었죠.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날도 그렇고 이제 오늘 회의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특검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세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마치 이진숙 위원장의 태도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이다이로 떠서 다 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예예. 아 죄송해요. 기자들 쓰는 전문 용어가 막 나와요.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맨투맨 좋은 표현을 많습니다. 다이다이 죄송합니다. 일본말이지 않습니까? 일본말을 써가지고 맞다이. 아 지금 원샷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다이다이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이다이로 맞다이로 한번 붙어보세요. 하여튼 막 그런 태도였는데 첫날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는 이분이 나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영어로 막 통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 미드에서 본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가 그 있잖아요. 학시 아저씨의 유명한 발언. 뭐 돼? 이런 분위기의 반응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떠냐면 전 정부에서 일했던 국무위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리고 김밥 먹이지 앉은 자리에서 3시간 회의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일단 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차피 다 국무위원들은 이제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뭐 특정인을 위해서 뭐 사람한테 충성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냐. 다 말씀해 보시라 다 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태도니까 첫날은 그랬다가 이제 둘째 날부터 뭔가 좀 약간 기가 살아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물가 점검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관계 그 과장급까지 실무진들 다 들어와서 회의하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열린 분위기가 되니까 약간 맘 놓고 막 얘기하는 분위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서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10분 동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국회에서 늘 하던 얘기였다. 근데 굉장히 말이 빨랐다는 거예요. 한 4배속 정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맥락은 국회 때 와서 했던 얘기랑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쭉 얘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정상 국가로 가나 이런 분위기에서 이분들도 약간 회복하는 흐름과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법원 앞에 국민의힘 찾아가서 의총하면서 지금 당장 재판 왜 안 하냐, 법치주의 무너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민의를 배반하는 행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의 얘기를 다 대인배의 자세로 대통령이 다 들어주마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이 지금 인지 부조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적응이 안 되겠죠. 일 안 했던 정부와 일하는 정부의 차이는 극명하고 뭐 사실 본인들도 국무회의 오라고 해서 갔는데 뭐 설마 일 뭐 얼마나 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피차 불편한 사이고 본인들도 의욕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일 열심히 하는 사장님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일 열심히 안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사장님만큼 어려운 존재가 없고, 근데 심지어 이 사장님이 또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쪼는 그런 사장님이 아니라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아니 지금 의대 이제 의정 갈등이 계속 있었잖아요, 윤 정부 때. 그래서 지금 의사들 요구사항 들어줬는데 왜 안 돌아오냐, 이거 대책 마련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는 거예요. 뭐 이번에 뮤지컬 상 받은 것도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는, 일 열심히 하고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장님이 왔고 심지어 다 말해보라고 하니 또 말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던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강적을 만났다 싶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받다 보면 그 수업 끝날 때쯤에 질문하는 친구들 좀 싫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야 이거 얘기해 볼 사람 그러면 왜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징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며칠이지? 몇 번? 여기서부터 미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국무회의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국무위원들이 무능하기도 하지만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 한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자수한 것 같은 느낌. 일종의 고백 같은. 그래서 그냥 딱 핸드폰 바꾸고 여기서 토달고 이런 사람들 그냥 솎아내면 되는 투명한 어떤 채 같은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한테 갑자기 라이다이안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라이다이안이 뭐예요?
라이다이안을 모른단 나만 말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예,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알았어요. 예. 과거에 전 이제 처음 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뭐 다른 나라 갔을 때, 뭐 필리피노 뭐 이런 말을 대고 다 비슷한 건데 그곳에서 그 베트남. 현지인들과 결혼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 뭐 결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태어난 2세. 분들, 그렇죠. 네. 그분들에 관련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제 라이다이안은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전쟁 때 우리 파병 됐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갔던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들과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예, 이제 그 2세들이 그분들도 이제 이제는 한국에 장년이거든요. 오지 못하고 베트남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래서 한겨레에서 예전에 미안해요 베트남 있습니다. 캠페인과 민간인 예. 학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이제 질문을 했으니 네. 이거 뭐지 지금 그 당장 G7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라이다이안 얘기 나오고 이러면 당황할 것 같아요. 당황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진행하는 느낌도 비슷해요. 오늘 원고가 있는데 네. 원고 지금 한 줄도 시작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40분이죠. 예. 뭐 너무 좋죠. 네. 이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토론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짚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네. 그러니까 주무부처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없다가도 예. 뭐 지금 대통령이 저런 질문을 무슨 질문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